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사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균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전공은 이제 신학을 전공했고 대학을 이제 들어갔을 때 복지신학이라는 게 조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복수 전공을 사회복지로 해서 이제 학교로 공부하다가 전역을 하고 제가 뭘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는 특수교사시고 어머니는 이제 미술치료로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를 선택해서 일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들어본 분야가 대한민국이 이제 고령화 국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노인복지, 그런 다음에 장애인복지, 요즘은 조금 이제 아이들이 줄고는 있지만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국제결혼이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문화복지, 노숙자분들이나 이제 조금 사회 약자분들을 위한 자활사업, 다양하게 사회복지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보조금이 각 시설에서 정확하게 목적대로 그리고 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로 감독, 지도하는 역할이고, 현직사회복지사는 이제 국가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가지고 실제로 클라이언트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복지 공무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이제 사회복지사처럼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으로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평일에 이제 시간을 내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 6년을 일하긴 했지만 과목이 이제 8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냥 평범했다고 느껴지는데요. 법제론 문제를 풀 때 마지막 교시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거의 한 5년치 문제를 풀었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보였던 법제론이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았나 싶고, 실천론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 풀기 쉽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이제 교수님도 이제 조사론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론이 사실상 이제 논문을 쓰는 과목이다 보니까 표지, 모차, 뭐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공부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막 외운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냥 눈에 익히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학원을 갔는데, 학원 가서 이제 진도 따라가는데 좀 급급했고, 주말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한 2-3시간 정도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3개월 동안 5년치를 한 3번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노밀레 교수님이 제공하신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진행했고요. 먼저 인행사 같은 경우는 학자들의 이론과 차이점, 특징 그 위주를 이제 분리해서, 프로이트는 에릭슨은 어떤 특성을 이제 나눠서 거의 모델 외우는 데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천론을 공부했었고요. 실천론은 이제 조금 난이도가 1급에서는 쉬운 과목이고, 어렸을 때 도덕시험처럼 맞는 말과 틀린 말을 좀 찾는 그런 유형의 이제 문제가 많았고, 사회복지회사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협상가면 협상가가 뭔지, 조언가면 조언가의 역할이 뭔지, 그런 역할 위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공부했는데, 인행사랑 좀 비슷하게 모델을 좀 잘 외우면 되는 과목인데, 저는 이게 모델을 제가 잘 못 외운 건지 조금 점수는 좀 낮게 나왔던 과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복지로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고, 현직의 사회복지사님들은 이제 지역사회의 이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조사론을 공부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인행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조사론은 10개를 목표로 해라 이렇게 저희를 교육을 진행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조사론은 정말로 죽어도 이해가 안 돼서 문제만 익히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문제만 풀어서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적당히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는 이제 정책론이랑 행정론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정책론은 주로 영국, 미국, 독일 이제 그 외국들의 사회복지 정책들을 좀 비교하고, 민주주의 그리고 뭐 사회민주주의 이런 수정민주주의 그런 정치 체제 자체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유형이 많이 나와서 그런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사회복지 회계 쪽인데, 일반 회계랑 일반 세무랑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공부를 했더니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법제론 같은 경우가 이제 시험에서도 3교시 마지막 과목이다 보니까 가장 또 집중력이 이제 좀 풀어지는 과목이고, 그리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풀었던 기출문제랑 좀 많이 다른 문제가 나와서 저도 좀 점수가 낮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밀래 교수님께 직접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문사 이제 교재를 선택한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직접 책을 집필하신 분이다 보니까 중요 키포인트 같은 거를 되게 세세하게 찝어주셔서 너무 좋았고, 거기서 시험이 몇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방향성을 잡아줬지 않나 싶습니다. 실 오프라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생생했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핵심 요약 영상을 봤을 때도 특히 잘 출제되는 문제 유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설명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막히면은 그 핵심 요약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5, 6년째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의 개념으로 장애인분들께서 지역사회에 실제로 나와서 스스로 살아가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공간인데, 처음에 이분들이 나왔을 때 문도 스스로 혼자 못 열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모든 게 다 어색해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혼자 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러려고 사회복지사가 존재하구나라는 성취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한테 치이고 상처받고 배신도 많이 당할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쉽게 털어낼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가장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든 학점은행제 사이버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든 거의 90%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이제 과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첫 장을 뗄 때 사회복지사로 어떻게 일하고 싶다는 이제 초심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 초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